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하나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담화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 순회 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 이런 대목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예정된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성일종 비대위원 연결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금 그 소식이 전해져서 많이 황망하시겠어요, 의원님? 네, 뭐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밤부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게요. 뭐 당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돼서 인터뷰에 모셨으니까 그 점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성일종 비대위원에게 여쭤봤던 내용과 아마 이제 같은 내용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검찰청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 기관입니다. 네. 이 최고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직권남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특히 지시 내용도 현재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특별히 위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윤석열 총장 본인도 애초부터 이 사건이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대검의 부장회의를 만들고 그 부장회의를 대검 차장이 주재하도록 하면서 자기는 그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넘겨놓고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윤석열 총장 본인도 처음부터 이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움직여 왔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은 뭐 지휘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그 이 지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제끼고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지휘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아니죠. 뭐 그 지휘 내용에 뭐 윤석열 총장의 어떤 으로부터의 독립성 이 부분은 이제 보장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뭐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을 뭐 통제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일종 의원님이 지적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윤석열 총장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한 결정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검찰총장에게는 그 지휘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까? 그러면 원래 이거 법의 취지가? 한간에는 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들어서 그 이의제기권을 활용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도 불수용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검찰청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의제기권은 검찰 내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검찰총장이 어떤 이의제기권을 갖고 있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회를 덧붙였더라고요. 과거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뭐 앙금이 남아 있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번 지휘 자체가 그게 꼭 정당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승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완전히 겁니까? 뭐 승복하는 건 아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지휘가 그렇게 꼭 정당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어제로 이제 일단락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중간 네. 정리가 필요한 게 그러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일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는 예.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예. 향후에 이제 이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 정말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네. 이루어질 것이냐, 예.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도 뭔가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후에 이제 그 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뭐 물밑에서건 또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그러면. 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라고 저는 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어찌 보면 가장 이제 그 원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독 윤석열 총장이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한동훈 검사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대검 부장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독립되게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본인도 처음엔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그다음에 뭐 특임 검사에 대한 거론, 계속 어떻게든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네.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빼려고 자꾸 노력을 했었던 이거 도대체 뭘까? 예. 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딱 이렇게 꼬집어서 지적도 못하면서 자꾸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한데 네. 지금까지 저는 워낙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닐까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논란거리가 불거졌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가 지금 이제 정쟁화되고 있는데, 네. 자,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문자를 뭐 먼저 봤다라든지 하는 것이 과연 이 최근에 어떤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의 흐름의 본질적인 부분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을 다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명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오히려 본질 좀 흐리는 것이다. 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선일정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나오고 이제 다른 사람도 주장한 게 수명자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법무부에서 발표한 공지나 이런 거에서 수명자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군사 재판, 군사 법원에서 쓰는 용어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네. 결국은 어떤 그 최강욱 대표가 뭔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하나의 어떤 방증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 최강욱 대표님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님하고 아주 막 친하다 이렇지는 않지만 네. 제가 아는 추미애 장관님 스타일상 누구 이야기를 듣거나 누가 만들어준 문항을 그냥 뿌리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의원님도 지금 그 법률가이십니까? 변호사 예, 출신이신데 예, 수명자라는 단어를 일반 법원이나 이 법조계에서 안 쓰는 단어는 맞습니까? 쓰기도 합니다. 사실 전혀 그래요? 안 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쓰기는 씁니까? 이 예,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쓰는 단어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메신저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함으로써 그 설명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어제 이제 SNS 공개된 것도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해명글도 봤는데 네. 충분히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수명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아니고 수명법관이다 뭐 이런 단어도 쓰고 네.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뭐 법조계에서 안 쓰이는 단어다. 군사법원에서만 쓰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타당하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이것을 이제 주목하는 쪽의 어떤 시각에는 이 밑바탕에 이게 있잖아요.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건을 결국은 권언 유착에 의해서 공작적으로 만들어낸 사건 아니야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이 사건이 커져 왔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을 키운 당사자는 윤석열 총장이죠. 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수사 자문단 소집 해프닝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검 부장회의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네. 계속 일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일이 커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거를 무슨 그러니까 권력이 뭐 사건을 뭐 만들려고 했다, 키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그 이제 그 계속 어떤가 이제 정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정리하면? 지금은 이제 일단 지위를 검찰총장이 수용하면서 일단 봉합은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지금은 상황에서 당이 뭔가 더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검언 유착 관련된 사건 예. 이것이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느냐 정말 예.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음. 요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면은 또 적절히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이제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일선 지검장이나 고검장한테 주는 방안하고 대검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 뭐 사실 옛날부터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뭐 최근에 갑자기 네. 뭐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거나 주장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고 그런 어떤 흐름의 한 부분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수정된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검찰의 어떤 그런 피라미드형 구조를 해체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해체해서 뭐 지검장들의 권한, 고검장들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된다라든지 네. 대검을 좀 슬림화해서 기본적인 관리 기능만 좀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에서도 이걸 좀 제도화를 뭔가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나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부터 검찰 개혁의 한 부분 또는 한 내용으로 이야기되어 오고 인정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네. 뭐 추후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당이 논의할 때 고민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6개 항목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뭐 예전에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심지어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조차도 검찰 출신 의원님들조차도 주장하셨던 게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경찰이, 기소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선진적인 수사 기소 형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예전에 이제 문무일 총장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검찰총장도.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일부 이제 수사권 조정만 이루어진 건데 장기적으로는 진짜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 성일종 비대위원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 마지막 질문이 부동산 문제였는데요.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그 정부가 대책 발표하는 건 맞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어제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이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실제로 회의가 진행했었는지 당정 또 협의회는 어떤 일단 식으로 취소가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던데요. 그죠? 예, 아마 나오는 시장님 예. 일 때문에 아마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오늘 좀 발표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제 이게 좀 약간 보도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11시인가 발표를 한다라는 보도도 있고 약간 유동적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황을 제가 이 얘기를 예. 못 들어가지고 아직. 예. 세세한 뭐 대책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그 경실련 입장도 들어봤으니까 다시 여쭙지는 않겠는데 요거 하나만요. 그러니까 그 총선 때 네. 공천장 주면서 민주당에서 그 서약서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이제 최근에 이 문제 불거지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처분한다라는 이 처리 시한을 당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혹시 있었습니까? 뭐 지도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좀 됐었고요. 그래서 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워딩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한을 예전에 뒀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2년이라는 시한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네. 최대한 좀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매각을 못할 경우라면 매각 관련된 계획이라도 좀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 그럼 시한이 그럼 몇 달 이런 식으로 딱 그때 못 박힌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몇 달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못을 받기에는 개개인들의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렵고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거나 매각 관련된 계획을 내놓는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